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정신과 전문의 김일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울증은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 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주제로 제안받은 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소수의 동기부여 전문가,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은 우울증을 질병이 아니라 개인의 나약함,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자, 정말 그런 분들이 있죠, 실제로. 내가 정신과 진료받으러 간다 그러면은 그 개인의 의지로 이겨내야지 그걸 뭘 치료를 받는다고 그러고 있어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그 진료를 반대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봐요. 아, 우울증이라는 거는 뇌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안정과 행복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겁니다 라고 제가 팩트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과연 그분이 받아들이실까요? 절대 안 받아들이실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게 지식의 부재라든가 지식이 없어서 이런 우울증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나요? 자, 누군가 내 가족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병원에 가야 이제 나아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을 우울증에 걸렸다고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과연 이 사람의 마음속, 진료를 방해한다거나 혹은 정신질환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과연 뭐가 있을까요? 전 거기에 초점을 맞춰본 거예요. 자, 정신과 영역에서 몇 가지 전문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멘탈리제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화 능력이라고 하는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나의 마음, 나의 감정, 생각에 대해서 잘 들여다볼 수 있고 동시에 내가 타인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혹은 그 의도에 대해서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멘탈리제이션, 이 의식화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좋겠죠. 저 사람 아파 보이네? 혹은 저 사람 걱정이 있어 보이네? 도와주고 싶어.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잘 나와요. 그런데 이 의식화 능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 사람들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내용물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 합니다. 그게 뭐가 뭔지 잘 모르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정신적인 내용물 자체에 낯설기 때문에 사랑이나 우정, 우애 같은 좋은 감정들 있죠? 그거랑 집착, 소유를 혼동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감정들이 정확하게 명확히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이 어떤 정신적인 내용물,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볼까요? 못 봐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화 능력이 낮은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타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의식화 능력,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의식화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많은 걸까요? 이건 사회적인 것과 관련이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능체라고 본다면은 사실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내가 부여받은 과제만 잘 수행하고 그 업무만 적절히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자체의 존재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멘탈리제이션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타인과 자신을 기능체로 본다는 거예요. 어떤 기능성, 효율성이 핵심인 어떤 본인만의 신념이 있는 거예요. 나와 타인을 바라볼 때. 그래서 내가 기능하지 못해, 타인이 기능하지 못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죠? 의지의 문제인 거예요. 나약함의 문제인 거죠. 거기에 정신적인 내용물이라는 건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의식화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타인을 기능체로만 보고 하신 분들은 타인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너 이거 열심히 해. 네가 해야 될 일 이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부부가 이렇게 TV에 나왔어요. 남편은 우울증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여자분은 내가 우울증이어서 힘든데 그 남편분이 여자분에 대해서 취했던 행동도 똑같아요. 네가 할 수 있는 너의 역할을 해. 우울증이고 뭐고. 이 기능체로서 보는 거예요.
물론 이런 기능성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각 개인들이 그 역할만 잘해주면 사회가 발전하고 부흥하고 좋죠.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우리 정신적인 내용물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게끔 느끼게 하는 좋지 않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의식화 능력, 멘탈리제이션, 이거 언제 형성이 될까요?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소아 때 형성이 돼요. 엄마랑 아이가 가장 가까운 사이거든요. 아기가 어렸을 때.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관계의 어떤 특질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발현이 돼요, 결국에. 그러면 엄마가 이 아이에 대해서 양육을 해줘요. 배고프면 젖도 물리고 따뜻하게 해주고 놀아도 주고, 안전된 애착이 형성될 수 있는 아이가 있고, 내가 배고픈데 엄마가 젖을 안 주고, 내가 그 대소변 누니까 엄마가 좀 싫어하는 모양새,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 불안정 애착으로 가버려요. 혹은 집착성 애착으로 가고, 엄마가 나랑 이렇게 가까이 있다가 어느 순간 멀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말하거든요. 이런 다양한 안정되지 못한 애착들이 형성되는 경우에 나는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감정과 생각을 닫아버려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감정과 생각을 닫아요. 누구의 감정이죠? 나의 감정에 대해서도 닫아버려요. 내가 엄마의 그런 좀 불안정한 태도, 양육 태도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상처 때문에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감정을 닫습니다. 동시에 타인에 대한 그런 감정들도 있죠. 그것도 닫아버려요. 이게 바로 멘탈리제이션이 깨지는 하나의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렸을 때 굳어지면은 성인이 돼서도 내 감정에 대해서도 닫아버리고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게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렇죠?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인터넷에 그런 글 많이 보셨죠? 나는 우울했는데 의지로 이겨냈다. 이거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많죠. 이게 뭔지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게 멘탈리제이션이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왜 그런지 볼게요. 나는 우울했어요.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우울감을 갖고 있었는지 명확히 묘사, 기술해 보라고 하면 이 사람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심한 우울증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잠깐 지나가는 우울감이었는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만 나타났던 어떤 그런 감정의 형태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정말 우울증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 멘탈리제이션 능력이 떨어져 있으면 나는 그냥 우울감을 알았다라는 것밖에 기술할 수 없어요. 내가 우울감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발현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감이 어쨌든 나았죠? 그러면 낫는 과정도 잘 들여다보지 못해요. 거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개입했었는지, 근거 있는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잘 이렇게 우리가 통찰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들이 떨어져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는 우울증을 알았지만 의지로 나왔어. 여기 감정적인 어떤 노력이나 해석들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타인이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의지의 문제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용감한 그런 멘트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그 우울증을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멘탈리제이션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가족 중에 멘탈리제이션이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다. 그리고 나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와야죠. 혼자 올 수밖에 없어요. 왜 혼자 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멘탈리제이션이 떨어져 계신 분이 환자와 보호자로 이렇게 동석을 하게 되면은 치료를 교묘하게 방해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언제나. 약을 먹었더니 우리 딸, 아들이 좀 멍해지는 것 같다. 약 좀 줄여주쇼. 이렇게. 혹은 공부 못하게 되니까 약을 오늘까지만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울증 치료 잘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멘탈리제이션이 낮은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짚어봤고, 치료적으로는 거리를 조금 두는 것이 낫다라고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